지금 여기 줌에 계신 분들 중에 사실은 웰라이프 활동을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맞을까 싶기도 한데, 재단에서 그래도 이제 막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강의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감히 이렇게 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재단에 가서 이제 보니까 오신 분들이 정말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려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음을 공부하러 오셨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전까지 뭐 그렇게 애틋한 부녀지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딱 돌아가시고 나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눈물이 회사에 갔는데도 나오고 친구를 만났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이 도대체 뭘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누가 좀 나한테 죽음에 대해서 좀 알려줘 하는 심정으로 막 그때 웰다잉 교육하는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처음으로 이제 웰다잉이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이 이런 거구나 그냥 어렴풋하게 조금 이해를 하고 있었던 차에 딱 1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저랑 정말 가깝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또 1년 전이랑 똑같이 너무 생활하는 게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막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은 반복돼도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언젠가 신문에서 이 이제 각 당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까먹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서 그때 이제 각 당을 알게 돼가지고 재단을 찾아가서 2019년부터 이제 죽음 준비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기본 과정만 마치고 또 코로나 있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이제 지속하지 못하다가 작년 2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웰라이프 지도사와 사전연명 의료의학서 이제 상담사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죽음 준비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게 하고 또 내 삶에서 덜어낼 것, 그리고 더 채워나갈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대상으로 이제 그 데스클리닝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육이 딱 끝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정리정돈 교육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몇 년 전에 정리정돈 교육을 들었었는데 오늘 데스크리닝이라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다 듣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집 정리를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구나라는 걸 느끼셨다고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오늘 교육이 좀 잘 전달이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보람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죽음 준비 교육을 하러 나갈 때 몇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사실은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주로 70대, 80대 이상 되시는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이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죽음을 얘기한다는 게 설득력 있을까? 이런 걱정 하나랑, 그다음에 뭔가 이제 계속 강사가 질문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자기의 경험이나 느낌을 얘기하셔야 이 수업이 조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하는 이제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만나본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모이신 참여하신 분들과의 어떠한 이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가의 문제이지, 사실은 거기 오신 분들의 연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일 뿐더러,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참여하실까 하는 것들도 이분들이 조금 이 교육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강사의 역할이지, 거기 오시는 학습자분들의 연령이나 의식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매번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몇 주짜리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 항상 매주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맨 앞줄에 이렇게 다섯 곳이 앉으셔가지고 교육을 준비하시는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가 나이가 올해 90살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최고령의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분이 얼마나 또렷하게 자신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들, 죽음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과 느낌들을 얘기하시면서 9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를 갖고 계시겠어요. 그 얘기들을 거기 오신 분들과 같이 나누시는데, 그 삶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전달하려고 하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랑 너무 이렇게 딱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 살아오신 경험들이 오히려 이 수업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또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웰라이프 강사로 활동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교육을 한 번이라도 나가셨던 분들은 똑같은 거를 경험하셨을 텐데, 교육을 끝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게 결국 지금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부터가 이 순간을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열심히 살자라는 마음을 매번 교육 갈 때마다 이제 교육 마치고 나서 느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긴장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웰라이프 강사로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이 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각각의 이제 다양한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괜찮은 삶, 그리고 더 존엄한 죽음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강사분들과 더 각각의 경험들, 그리고 또 교육의 어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오늘과 같은 장이 더 많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짧지만 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